우퍼메카노에 비해 자신감이 부족했다. 후반전에는 그래도 능력을 좀 보여줬다. 자꾸 현지 매체들이 뭐 자신감 어쩌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감 있어 보이는 없어 보이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맞기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재와 일본 수비수 이토 히로키의 조합이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빅매치에서 무실점 수비를 해낸 바이에른 수비진, 그것에 대한 현지 평가, 현지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 선수 소식을 주로 전하는 빡빡이 기자입니다. 오늘 16일, 한국 시간 16일에 중요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 원정을 떠났어요. 레버쿠젠 지역의 바이 아레나에서 열린 경기였고요. 분데스리가 22라운드였고요.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홈에서 가졌던 무승부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전반기에도 이제 바이에른 홈에서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때 1대1 일반 0대0이거든요. 정반대인 건 결과는 같지만 당시에는 바이에른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는데 레버쿠젠이 잘 지켰어요. 그러면서 1대1이었고요. 이번엔 반대로 홈팀 레버쿠젠이 굉장히 뛰어난 전술 완성도를 토대로 상대를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바이에른이 지키고 이렇게 막았어요. 그래서 0대0 무승부가 났습니다. 결국에는 두 팀 다 헛심 공방에 가까운 좀 아쉬운 무승부를 각각 홈에서 거뒀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가? 결과적으로는 바이에른이 이 무승부죠? 그러면서 우승 경쟁에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팀들을 바이에른이 더 잘 패고 다녔기 때문에 바이에른이 승점 8점으로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승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었던 경기, 만약에 패배한다면 승점차가 확 줄어드는 그런 경기였는데 이번 경기를 버텨내면서 아마 분데스리가 우승 성큼 다가왔고요. 김민재의 이탈리아에 이은 독일 정벌, 그리고 케인의 생애 첫 트로피 마침내 손에 잡힐 듯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0대0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버틴 수비진들이 높은 평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홈에서 이제 1대1로 비교했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MOM급의 평가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번 경기는 우퍼메카노가 그렇습니다. 김민재는 그 바로 다음 정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현지 평점을 보기 전에 경기에 대해서 현지에서 어떤 당사자들의 반응이 나왔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진에 대한 칭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요. 수비진 대표로 믹스존에서 인터뷰를 한 인물은 골키퍼 노이어였습니다. 노이어는 결과에 만족해요. 레버쿠젠의 강한 압박에 우리다운 플레이를 하기 어려웠어요. 이번 주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하는 걸 많이 훈련했고 경기력 좋은 팀을 상대로 조금 더 내려가 수비하는 걸 훈련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경기력이 좋고 오히려 주도를 할 때 주도권을 잃은 바이에른이 물러나 지키는 이 플랜 B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내려가기만 한 게 아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도 미리 준비해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콩파니 감독은 우리가 레버쿠젠보다 승점 8점 앞서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 아마 한 100골 넘게 넣었을걸요? 라면서 오늘만 무득점이지 원래는 우리 골 많이 넣는다 라고 좀 자기 변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3일 전 글래스고에서 힘든 경기를 치른 뒤 여기로 건너왔는데요. 상대 슛을 몸으로 맞고 크로스를 또 몸으로 맞고 해리, 자말 등 모든 팀원들이 수비에 가담해주지 않았다면 이것보다 더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든 채 돌아갔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공격진이 부진한 경기에서 케인과 무시알라를 주로 챙겨줬다는 거, 김민재, 우퍼메카노, 노이어를 말하지 않았다는 게 눈에 띄죠. 이렇게 약간 좀 이날 욕먹을 수도 있는 선수들을 잘 챙겨주는 거, 또 이제 감독으로서 좀 리더십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요. 사실 무시알라는 진짜로 수비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케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무시알라는 스탯상으로도 그렇고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수비가 좀 열심히 하면서 무실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토마스 밀러 등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 똑같습니다. 내용은 별로지만 승점 8점을 앞서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이제 레버쿠젠 측의 알론소 자카는 당연히 이겼어야 했다. 완전 불만족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럴만했죠. 그 팀 경기력 좋았거든요. 전문가 의견으로 로타와 마테우스의 말 하나 가져봤습니다. 마테우스는 아시다시피 바이에른의 레전드기도 하고 독일 대표팀의 레전드기도 하고 최근 독일 방송에서 주로 독설가로 활동하고 있죠. 스카이 같은 데서요. 마테우스는 이렇게까지 공격이 안 된 경기는 내가 현역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처음 본다 라면서 바이에른이 공격이 너무너무 안 됐다라는 거를 좀 꼬집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바이에른은 0대0으로 끝났지만 이긴 것과 마찬가지다. 승점차는 바이에른이 3경기 지는 동안 레버쿠젠이 전승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승 경쟁은 95%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95% 우승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김민재로 넘어가서요. 세부 기록 산출 평점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스탯부터 쫙 띄워드릴 건데요. 스탯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팀 내 1위인 지표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비 행동의 총 횟수, 그것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걷어내기가 1회, 헤딩 클리어가 1회이기 때문이고요. 또 이제 빌드업에서도 볼 터치와 패스 횟수를 보면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스탯을 가지고 있는 김민재, 당연히 스탯이 누적되니까 AI 평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풋몹에서는 7.8점, 상당히 괜찮은 점수가 나왔죠. 김민재가 경기에 3위입니다. 노이어가 8.1로 1위, 우파메카노가 8.0으로 2위. 그 다음 김민재, 그 다음 이토 순위예요. 딱 이들이 이날 승리가 아니죠. 이날 무승부의 공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레버쿠젠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팬 듯 보이지만 아무튼 골이나 어시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레버쿠젠 선수들은 최고 평점이 7.5, 그 이상은 넘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이에른 수비진들이 경기 최고 평점을 쫙 휩쓸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후스코드로 보면요, 김민재가 오히려 더 높아요. 김민재가 8.1입니다. 경기 MVP 우파메카노가 똑같은 8.1이고요. 우파와 김민재 8.1, 이토 7.6, 비르츠 7.1로 역시 김민재가 최상위권입니다. 팬들 반응도 보겠습니다. 팬들도 비슷합니다.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이날 무승부의 공신이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 뭐 노이어 이 정도 되겠는데요. 팬의 첫 번째 반응 제가 이제 재밌어서 잘라봤는데 캡처해봤는데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밀라닌 거 보니까, 또 완장도 보니까 아마 바레시와 말디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바레시와 말디니로 추측되는 저 센터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레시와 코스타 쿠르타일 수도 있겠네요. 이 원본을 제가 몰라서. 아무튼 전설적인 AC 밀란의 센터백에 비유하면서 이날 수비에 마스터 클래스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팬이 있었고요. 두 번째 팬 반응을 보면 이토 히로키까지 승리의 공신으로 꼽고 있는데, 이날 상당히 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클리어링으로 중요한 실점위기 넘겨냈고요. 호평을 받은 이토 히로키 역시 좋은 평가 받을 만했습니다. 앞으로 알프스 데이비스가 뭐 이날뿐 아니라 사실 어느 정도 빠지는 게 상수거든요. 이 선수는 부상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레프트백이 조금 애매한데, 앞으로 이토가 레프트백에서 멀티플레이어, 뭐 다용도 수비 뺄방 자원으로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수비수가 유럽에서 동시 뛰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기억이 없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른 팀도 아니고 바이에른에서 선발로 빅매치에서 상당히 이제 새로운 모습이고, 앞으로 김민재와 이토가 호흡을 잘 맞춘다면 서로 의지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치 평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4개의 매치를 가져왔는데요. 빌트, TZ, 슈폭스, 슈포르트 이렇게 4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빌트인데요. 빌트가 아래서 볼 모든 매치들에 비해서 가장 성의 없이 수비진은 그냥 3, 4로 깔았고요. 공격진은 4, 5로 깔았습니다. 아무튼 수비의 힘으로 이겼다, 공격은 부진했다라는 걸 이제 평점에서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고요. 김민재는 3점 받았습니다. 노이어, 라이머, 우파, 김민재 쭉 3점으로 팀 최고가 3위입니다. 근데 이제 라이머가 이토보다 높다는 게 조금 좀 납득이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3위고요. 참고로 레버쿠젠 쪽은 전원 2에서 3점 받으면서 경기력이 더 우세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TZ로 넘어오면요, 훨씬 엄격합니다. 여기가 제일 엄격해요. 아무래도 바이에른 지역지, 뮌헨 지역지다 보니까 자기네 지역팀이 부진한 거를 참을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5점이 엄청 많습니다. 5점이 5명이 되거든요. 5점 5명이면 거의 뭐 낙제에 가까운 경기죠. 김민재는 그 와중에 4점으로 뭐 사실 선방했다 볼 수 있는 점수입니다. 김민재에 대해서 TZ가 뭐라고 했는지 보죠. 경기 초반부터 빌드업 미스가 너무 많았다. 최근 몇 주간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이번에 우퍼메카노 및 이터와 호흡이 맞지 않았다. 비르츠에게 낚여서 자주 끌려나갔고 바이에른 수비에 구멍을 만들었다. 빌드업에서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했다. 그 다음에 비르츠를 비롯한 상대 선수들이 끌고 나가려고 할 때 끌려나갔다. 둘 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제 좋은 장면 얘기는 하나도 안 했다라는 게 좀 아쉽네요. 왜냐면 이런 미스는 팀 차원에서 전술 미스고 김민재가 개인적으로는 잘 막은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한 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4점이면 이날 바이에른 점수치고는 나쁜 게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파메카노가 5점인 게 엄청 특이해요. 우파메카노 왜 5점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이 전반 21분 첫 번째 결정적 기회 때 비르츠에게 쉽게 뚫렸다. 노이어가 막아주고 상대가 크로스바를 맞힌 게 다행이다. 레버쿠젠이 두 번째로 골대를 맞췄을 때도 텔라에게 쉽게 기회를 내준 그의 수비가 좋지 않았다. 상대의 공격에 압도당했다. 뭐 이런 개별적인 상황에서 비르츠한테 쉽게 썰리는 그런 돌파 당한 것도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잘하지 않았나? 전반전만 보고 평점을 매겼나 싶을 정도입니다. 후반전에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진짜 우주방어를 했는데요. 이토 히로키는 4점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토 첫 선발 출장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점 받았고요.
앞선 교체 투입에 이어 첫 선발이었다. 프림퐁이라는 빠른 상대를 막는데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다. 주심이 퇴장을 주지 않아 운이 좋았던 반칙도 있었다. 하지만 골라인에서 상대의 슛을 막아내기도 했다. 얘기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4점이에요. 92년부터 1100번의 분데스리가 경기를 치르는 동안 처음으로 바이에른은 전반전에 슛이 하나도 없었다. 이 수치로 케인의 전반전을 설명할 수 있다. 후반전에도 달라진 건 딱히 없었다. 후방으로 내려가 뭔가 해보려 했지만 상대를 위협하지 못했다라는데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5점, 6점 나오는 정도의 평어인 것 같은데 왜 김민재랑 똑같고 우파보다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TZ가 콘셉트를 이렇게 잡아서 전반적으로 엄청 짜게 주는 거 알겠어요. 실망한 거 다 알겠는데 우파가 5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요. 힘이 왜 이렇게 높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슈폭스로 가보겠습니다. 슈폭스도 김민재한테 4점을 줬는데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상대로 몸 상태를 회복해 다이어를 밀어내고 선발로 복귀했다. 셀틱전과 달라진 선발 4명 중 1명이었다. 그 4명 중에서 교체된 이유를 보여준 선수는 없었다. 우파메카노에 비해 자신감이 부족했다. 후반전에는 그래도 능력을 좀 보여줬다. 자꾸 현지 매체들이 뭐 자신감 어쩌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감 있어 보이는 없어 보이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막기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4점이면 뭐 엉망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우파메카노를 MOM급으로 보고 있어요. 우파메카노에 대해서 2.5점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셀틱전 2대1 승리를 이끈 경기력에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거의 모든 경험에서 승리했다. 공중에서도 강했고 중요한 상황에서 공을 몇 번 따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파메카노는 좋은 평가받을 자격이 충분한 그런 좋은 경기 했습니다. 무시엘라가 5점이에요. 무시엘라 재계약을 자축한 다음날 너무 무기력했다. 후반전 초반 그라니트 자크에게 위험한 태클을 했다. 재계약을 2030년까지로 하면서 사실 바이에른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고 전도 유망한 선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했어야 되는 계약입니다. 좋은 어떤 자축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사실 못한 게 맞긴 맞고요. 다만 공격은 무기력했지만 수비가 열심히 했거든요. 5점 조금 짠 것 같지만 이 매체가 그렇다니까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는 5점이 4명이에요. 다음 슈퍼루트입니다. 여기 좀 특이해요. 김민재가 2점입니다. 근데 김민재만 2점인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금 후하죠?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1.5로 팀 내 최고고 김민재가 2로 그 뒤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상대 공격을 막느라 눈에 띄기 어려워했다. 나중에는 엄청난 결단력과 정확성으로 많은 공을 걷어냈다. 다만 그의 신중한 빌드업 플레이에 있어서는 타협이 필요했다. 이 마지막 말은 조금 좀 비유적이고 좀 돌려 말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뻥뻥 걷어냈어야 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전반전에 이제 짧은 패스를 연결해 보려고 팀 플레이를 시도했는데 원래 하던 대로요. 많이 끊겼어요. 인터셉트도 당하고 그래서 김민재가 후반전에는 좀 뻥뻥 질렀다 얘기가 같습니다. 아무튼 2점 좋고요. 마누엘 노이어도 2점입니다. 노이어 이날 선방도 있었고 많은 매체들이 최고로 꼽고 있거든요. 전반전에는 레버쿠젠이 골대를 2번 맞히는 걸 눈뜨고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필요한 곳은 있었다. 추가 시간 아들리의 슛을 선방해 승점 1점을 따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리세를 특별히 얘기해보면 요즘 바이에른 윙어들이 진짜 엉망진창이고 그중에 올리세가 그나마 밥값 해주고 있었고 앞서 셀틱전 멋진 골도 넣었는데요. 이날은 진짜로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좌우측면이 다 죽었었는데 올리세에 대해서는 4.5점 주면서요. 주변에 공간이 있을 때 공수전환 상황에서 종종 소외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상황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 상대팀에 의해 경기는 내 소외됐다. 이번 시즌 이토록 존재감 없는 경기는 처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교체됐습니다. 여기는 5점은 없지만 4.5점을 3명 주면서 역시나 전반적으로 높은 평점은 아니에요. 근데 수비진은 말씀드린 우파 1.5, 김민재 2, 이토 3, 노이어 2.5 제일 높은 평점 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4개 매치를 통틀어 볼 때 제일 좋은 점수 받은 거는 역시나 좀 선방을 몇 개 해준 노이어, 무실점을 지킨 노이어고요. 그 다음이 우파메카노, 그 다음이 김민재 이 순서입니다. 제일 나쁜 선수는 올리세고요. 그 다음에 코망, 케인, 파블로비치, 또 라이머 이 선수들이 좀 낮아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종합적으로 볼 때 4점을 준 매체가 2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경기였던 걸 감안한다면 호평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그렇게 마냥 억감은 당하는 게 아니고 이번 경기는 괜찮은 평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팀이 우승을 향해 나아가는데 큰 공을 세운 김민재, 그리고 우파메카노, 그리고 노이어, 케인 이번 시즌 무관 탈출 이렇게 졌거든요. 무관 탈출하게 된다면 김민재한테 좋은 밥 한번 사야 될 것 같습니다.